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산 확률 변수의 상태 공간이 유한집합 또는 셈할 수 있는 무한집합이다 라고 그랬죠. 자, 유한집합 또는 셈할 수 있는 무한집합, 카운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이산 확률 변수였다면, 그렇지 않은 무한집합의 구성은 바로 연속 확률 변수가 되는 겁니다. 즉, 셀 수 없는 무한집합으로 구성된 것을 우리는 연속 확률 변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 값을 갖는 거의 모든 문제를 우리는 연속 확률 변수의 문제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확률 변수 x를 새로 교체된 전구의 수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수명은 여러분 시간으로 가면요, 100시간, 200시간, 300시간일 수도 있지만 100.1시간 만에 고장날 수도 있고요, 203.578시간 만에 고장날 수도 있습니다. 수명이라는 것은 셀 수가 없죠. 시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수명이 끝날 때까지 모든 실수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수명의 상태 공간은 그냥 0 이상인 거죠. 예. 그러니까 0보다 큰, 0은 바로 이제 우리가 제품을 쓰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겠고요. 쓰자마자 고장이 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천년 만년 고장이 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연속 확률 변수고요. 바로 구간이 어떤 구간? 연속적 구간에서 갖는 값을 바로 연속 확률 변수,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요, 연속 확률 변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산 확률 변수일 때 갖는 확률 변수를 뭐라고 했습니까? 확률 질량 함수라고 했어요. 확률 질량 함수. 근데 연속 확률 변수에서 갖는 변수의 값은, 변수의 명칭은 뭐라 그랬죠? 확률 질량이 아니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표현을 했고, 약으로는 PDF로 쓰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때 우리가 우리가 갖는 전체의 확률은 적분을 하겠죠. 자,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중요한 내용이라 한번 또 연속 확률 변수랑 이산 확률 변수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연속 확률, 이산 확률 변수는 셀 수 있었죠. 이산형은 이산과 연속으로 보면 이산은 셀 수가 있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px로 많이 썼고요. 연속은 주로 fx 씁니다. 뭐 이제 꼭 그렇진 않아요. 이것도 fx 쓸 때인데 주로 이제 px나 fx 쓰고요. 여기서는 고전 전체의 합은 셀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메이션 px예요. 그 합은 1이 됩니다. 이게 바로 전확률이죠. 네, 전확률. 전체 확률은 1이 됩니다. 이것은 연속은 여러분들 셀 수가 없잖아요. 더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fx dx를 씁니다. 즉 우리가 어떤 이런 식의, 우리가 아까 이렇게 PDF로 정해져 있다. PMF로. 얘는 셀 수 있지 않습니까? 0일 때, 1일 때, 2일 때. 0일 때 뭐 8분의 1 이런 식으로. 뭐 8분의 3 이렇게 셀 수가 있죠. 예. 셀 수가 있으니까 그냥 이 확률 다 더하면 1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거 셀 수 있습니까? 이 구간에서? 셀 수 없잖아요. 셀 수 없죠. 셀 수 없으니까 요걸 어떻게 해요? 우리 적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분 왜 하시죠? 변화율 구하려는 거죠? 적분 왜 하시죠? 함수의 면적 구하려는 겁니다. 밀도 함수를 적분하면 무엇이 된다? 확률 된다. 예. 밀도 함수. 이거 확률 밀도 함수인데요. 밀도 함수를 적분하면 뭐가 된다? 확률이 된다. 확률이에요. 그런데 얘는 뭘까요?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전체 상태 공간을 전부 다 하면 이것이 1이 되겠죠. 만약 2와 3 사이 확률 알고 싶다. 인테그랄 2와 3 fx dx 하면 요 사이에 날 확률을 알 수 있겠죠. 10분의 2다. 이렇게 확률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서메이션, 이산 확률 변수에서 서메이션 시그마와 연속에서의 인테그랄은 같은 거예요. 예. 누적 분포를 구할 때, 분포 함수를 구할 때 이산형에서는 서메이션 시그마에서 구했고요. 연속 확률에서는 셀 수가 없으니까 면적을 바로 구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적분이에요. 적분. 인테그랄 상태 벡터를 하고 나면, 상태 공간을 하고 나면 그것이 1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죠. 연속 확률 변수가 x보다 크거나 같고 말이죠.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자, 여기 보면요. 자, A와 B를 두고 요 사이의 확률 어떻게 해요? 네, 이거 잘 해놨습니다. A에서 B 적분해라.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에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죠? 요 면적이 바로 확률이 돼요.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 이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X가 A 이상 B 이하 이 문제 풀었는데 만약 이것은요. A 초과 B 이하의 확률 또는 A 초과 B 미만의 확률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어떤 이런 연속형 확률 분포에서 P가 X가 A라는 건데요. X가 A일 확률을 구해야 돼요. X가 A일 확률 얼마죠? 구할 수 있나요? 높이가 될까요? 아니죠. 제가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바로 면적이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이렇게 면적이 의미하는 것이 확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X가 A일 확률 직선이죠. 직선 면적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0이에요. B일 확률 X가 B일 확률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0이에요. 따라서 X가 A 이상 B 이하거나 A 초과 B 이하거나 A 초과 B 미만이거나 이 확률은 모두 같다. 모두 같은데 어떻게 계산된다? 인테그랄 적분 A에서 B까지 fx dx로 이렇게 연산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산형과 다르게 연속형일 때는 특정 값을 가질 확률이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구간이 개구간이 되든 또는 폐구간이 되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연속형이 오히려 속은 편해요. 네. 한 번에 쉽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여기 보시면 연속확률 변수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A를 가질 확률은 면적이잖아요. 아까 제가 그냥 직선으로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냥 A에서 A니까 인테그랄 A에서 A까지 갈 확률, 면적은 당연히 0이 되겠죠. 구간이 자기 자신이면 0이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중요한 거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상 이하거나 이거거나 이게 모두 동일하다. 왜? 특정 값을 가질 확률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 예.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이 0이다. 뭐일 때? 연속 확률 변수일 때예요. 이산 확률 변수일 때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이산은 x가 특정 값을 가질 확률 분명 있습니다. 있어요. 연속과 이산을 잘 구분 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속 확률 변수에서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fx가 k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x예요. 자, 상태 구간, 우리 정의역은 x에 구간되어 있네요. 음수일 땐 0을 갖고요. 양수일 때는 저를 갖네요. k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x의 확률을 갖네요. 자, k를 구하라고 합니다. k를. 자, 우리가 확률은 항상 뭐였죠? 어떤 전체 구간에서 합이 1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x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x 앞에 붙어있는 요 k, 이게 바로 상수입니다. 요걸 잘 구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특징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fx dx를 한번 해보자. 근데 0일 때는 뭐 다 0이라고 마이너스 0 미만은 다 0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무시하고요. 0부터 무한대까지 k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x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익스포넨셜 요 마이너스 2x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네, 마이너스 2분의 1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x. 왜냐? 요거 미분해보세요.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가 앞으로 나가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x만 남겠죠? 네. 그래서 요 적분은 고등학교 과정이니까 제가 더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k를 앞으로 끄집어내고요. 리미트 극한값이죠. 마이너스 무한대 가고 그 다음에 0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부분 앞으로 끄집어내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x를 0에서 무한대까지 간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곱하기 무한대 마이너스 2 곱하기 0 되겠죠. 이게 갖는 것이 1이 되겠습니다. 요건 뭡니까? 요건 0이 되겠죠. 왜? 익스포넨셜 무한대분의 1이잖아요. 무한대 0이 되니까 네. 1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마이너스 1만 남겠죠. 그래서 요 앞에 마이너스 2분의 k 있었고 요 부분이 얼마다?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k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k가 1이 되겠고요. 요걸 만족하는 k는 바로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k가 2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x가 1과 2 사이일 확률입니다. 자, 여기 1과 2. 여기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퀄이 있거나 없거나, 이퀄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어요. 요거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1부터 2까지. 자, 이제 k가 2라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2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x 됐습니다. 요거 적분하면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x 미분하면 2가 앞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습니다. 적분 구간은 1과 2가 되겠죠? 그렇다면 요것을 1대와 1대 넣어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x 분의 1, 1과 2 이렇게 되겠죠? 네.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정리해 놓은 거죠? 마이너스 2, 죄송합니다. 여기가 그냥 4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이렇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4 해도 상관없습니다. 계산하면 결과가 0.117, 약 11.7%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x가 1.5보다 큰 확률 구하래요. 근데 우리 주로 누적 분포 항상 생각하잖아요. 자, 여러분 어떤 확률이 이렇게 있는데 좀 지우고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속 확률이 있는데요. 1.5보다 큰 확률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 전체에서 1.5보다 작을 확률 해도 요 부분을 빼도 되겠죠. 즉 1 마이너스 x가 1.5보다 작을 확률을 빼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1 마이너스 x가 1.5보다 작을 확률이죠. 그러니까 0부터 1.5 이렇게 가져갑니다. 나 그러기 싫어. 그냥 할래. 그래도 돼요. 인테그랄 어떻게 하시면 되죠? 1.5에서 무한대 fx dx 하셔도 돼요. 이거 하셔도 되고요. 우리 누적분포 개념을 써서 1-0에서 1.5 계산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적분은 굳이 제가 안 해볼게요. 여러분들 해보시면 약 한 4.98%, 5% 좀 안 되게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속 확률 변수의 분포함수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어떤 분포잖아요. 분포함수. 그러니까 어떤 특정 값까지의 누적 분포입니다. 예.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하시려면 여기에 누적이란 말을 써주면 좋은데 이게 교과서에 따라서 어느 책은 누적 분포함수라고 친절하게 명시하는 책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분포함수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건 누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누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x까지의 누적입니다. 그래서 이때 주로 소문자 안 써요. 누적 분포는 대문자 씁니다. 예, 대문자. 왜 그럴까요? 여기 인테그랄 fx dx 뭐 fu du 하는 거죠. 상관없습니다. x까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x까지의 누적 분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적분을 합니다. 그래서 스몰 f를 적분해서 나온 결과니까 대문자를 쓰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의를 갖든 f 무한대까지 가면 무한대보다 작을 확률이니까 다 1이 되겠죠. 예,
자,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기본적 전제 조건은 연속 확률 분포일 때 리미트 x가 무한대일 때 fx는 1의 값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f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는 굉장히 작은 값이죠. 그 확률이 0부터 시작한다. 즉 마이너스 무한대일 땐 0, f 마이너스 무한대는 0, f 무한대는 1로 가정을 하겠다. 실제 그러합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 실수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의 값이 0과 1이니까요. 그 사이에 확률값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fx는 단조 증가. 단조 증가한 표현이 뭐죠? 지속적으로 모노토닉하게 증가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분포함수는 감소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런 분포함수 이게 PDF를 갖는다 라고 하면 이것의 large fx는 분포함수는 말이죠. 뭐 이런 식의 증가하는 함수의 꼴을 가져요. 이것은 무조건 증가만 합니다. 증가. 뭐 이제 내가 원하는 범위 이상이 됐을 때는 뭐 유지될 수 있겠죠. 증가 후 유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유지될 경우가 뭘로 유지해요? 1로 유지된다는 얘기죠. 100%가 다 되었을 때 유지될 수 있다. 자, large fx는 우측 연속이고요. 연속 확률 변수의 분포함수는 모든 실수 범위에서 연속이다. 즉 우리가 어떤 이 확률 변수가 확률 분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끊임이 없어야 합니다. 연속형이 되어야 되고요. 중간에 이제 개구간이 생기거나 끊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스몰 fx죠. 이것의 관계입니다. 당연히 분포함수를요. x에 관해서 미분하면 그때의 확률 밀도 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확률 밀도 함수예요. 자, 여러분 확률 밀도 함수는 이 fx 자체가 확률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거 OX. 자, 시험에 냈습니다. fx는 확률이다. x가 가진 확률이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아닙니다. 무조건 얘 뭐라 그랬죠? 어떤 값이 항상 0이에요. 우리는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특정 값을 가질 확률 없습니다. 반면에 이산형에서는 가능하다. 이산형에서는 px는 확률이다. 5일까요? x일까요? px 확률이다. 특정 값 요거 5예요. 이산형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만 특정 값을 가질 확률이 존재해요. 존재합니다. 반면에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따라서 확률 밀도 함수는 그 자체만으로는 확률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과 같이 연속 확률 변수가 구간 안에 놓일 확률의 분포함수를 이용해서 구한다. 그래서 이 구간 내에서 이 구간 내에서 구해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누적 분포입니다. 누적 분포 항상 증가. 이게 뭐예요? 잘 안 보이시죠? 단조 증가 하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왜? 누적 분포입니까? 자, 이해되시죠? 크게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2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x에 대한 확률 변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거 우리 뭘 구하냐? 누적 분포함수 한번 구해보고요. 누적 분포함수를 써서 1과 2 사이의 확률 구하고요. 1점보다 큰 확률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3번은 사실은 이미 앞에 3거 해봤기 때문에 제가 1번과 2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누적 분포함수예요. x까지 어떤 특정 값이 아니라 함수잖아요. 함수는 어떤 특정 값만이 아니라 어떤 특정 값을 x로 두고 미지수로 두고 구하는 거죠. 즉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x까지 fu du. 왜 그러냐? 여기 x가 있으니까 여기 x 쓰면 헷갈리죠, 여기가. 그죠? 그래서 새로운 문자로 이렇게 썼습니다. fu du라고 썼고요.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x까지. 자, 여기에 x 대신에 u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2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u du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 적분한 결과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x다.
그렇다면 0보다 작을 때는 항상 0이니까 가져가면 되는데요. 저 오타가 있네요. x가 0보다 클 때는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x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률을 범위를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확률. 자, 1과 2 사이의 확률을 구하려고 합니다. 자, 방법 두 가지예요. 아까 앞에는 어떻게 구했죠? 1에서 2까지 스몰 fx dx 이렇게 구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구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f2 마이너스 f1이죠. 여러분, 요거 적분한 결과 이거잖아요. 그죠? 이제는 아니까 한 번에 구하자는 뭐가 아니까? 바로 요 fx를 아니까 미리 구해놨죠? 여기에 f2일 확률은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2 곱하기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곱하기 1 요 결과 계산하면 네 결과가 약 0.11702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처럼 1.5 이상일 확률 4.98% 나왔었는데요. 이제도 마찬가지죠. 자, 1에서 1.5 누적 분포함수 1 마이너스 누적 분포함수 결과 있으면 그대로 대입만 하자란 것이요. 여기 x 대신에 1.5를 대입해서 3 나온 거죠. 연산을 해주면 우리가 0.0498. 즉 확률 밀도함수 가지고 직접 그때그때 적분을 해서 확률을 구해낼 수도 있고요. 그것이 통 번거롭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누적 분포함수를 구해놓고요. 누적 분포함수 어떻게 그렸어요? 여기 바로 이렇게 누적 분포함수를 구해두고 그때 갖다 쓰면 조금 더 편리하게 연산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게 더 좋으냐?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네, 둘 다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험에 낼 때 뭐 적분이 너무 번거롭다 그러면 이렇게 누적 분포함수를 드리면 그냥 이거 가지고 구하셔도 되고요. 밀도함수만 줬다 그러면 그냥 굳이 밀도함수 적분해서 일반적인 분포함수 만들고 다시 값을 대입하는 거 번거롭죠. 차라리 그냥 바로 적분해버리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밀도함수가 주어지면 그냥 적분해서 푸세요. 누적 분포함수가 주어지면 그것을 스몰 fx 구해서 적분할 이유 없죠. 그냥 요 범위의 값만 대입해서 큰 것 빼기 작은 것 해서 이렇게 구해내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제가 연속 확률 변수까지 다뤄보았습니다. 자, 이산형과 연속형 구분 잘 되시죠? 네, 구분 잘 되시려 생각을 하고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산형은 확률 질량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연속형은 확률 밀도함수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분포함수는 둘 다 fx, 누적 분포함수 또는 분포함수라고 부르는데 분포함수를 구할 때 이산형은 시그마로 합니다. 서메이션. 연속형은 적분하셔야 되죠? 인테그랄 적분입니다. 그 차이만 있어요. 근데 시험에서 헷갈릴 수 있는 것은 연속형은 특정 값을 가질 확률이 0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값을 가질 확률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몰 fa, 스몰 fb 이런 거 없단 얘기예요. 그 확률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0이니까요. 반면에 이산형은 그렇지 아니하다. 셀 수 있었잖아요. 1일 확률, 2일 확률, 3일 확률 다 주어져 있습니다. 주사위 같으면 1일 확률 6분의 1, 2일 확률 6분의 1, 3일 확률 6분의 1이겠죠? 그러나 연속형일 때는 항상 구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x가 3일 확률 구하고 싶은데요. 3일 확률. 어떻게 구할까요? 못 구하나? 구할 수 있어요. 딱 3일 확률은 못 구하고요. 잠깐,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해보죠.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여기에서 자 3일 확률 구하고 싶다. 그럼 인테그랄 3에서 3일 확률 구할 수 없죠? 굉장히 작은 3.001 fx dx 하면 대략적인 우리 구분구조법 하듯이 요 3일 확률 요만큼 요 면적을 거의 직선의 아주 작은 면적이 되겠죠?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특정 값의 확률을 굳이 구할 필요가 있다면 구해볼 수 있겠으나 사실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분석하실 때는 구할 일이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정 궁금하다 그러면 굉장히 작은 값을 줘서 그때 fx를 가지고 갑니다. 근데 통상 어떻게 될까요? 네, 굉장히 0보다 작은 0.00000 얼마 값 이렇게 가져요. 네,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다. 자, 요 차이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기대값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